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네,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는 단파 9,950kHz로 또 6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는 단파 12,140kHz로 들으실 수가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X 계정으로는 기사와 영상 등 모든 VOA 콘텐츠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미국과 세계 뉴스, 한반도 소식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이란도 상선과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일 한국은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남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 미어의 부모가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동결 자산을 확인하고 압류잘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과 함께하겠습니다. 특집 오늘의 월드컵 순서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하시고요.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 자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메리카 250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워싱턴을 찾아온 청년 탈북민들과의 특별 대담 들어보시죠. 네,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또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 제작한 건국 2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군이 지난 주말부터 연속으로 이란 내 목표물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에 따른 대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계속 상업용 선박과 인근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5시간에 걸친 작전으로 서로 다른 5곳에서 이란을 겨냥해 새로운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영내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선박 2척을 추가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이번 공격은 이란 테헤란 시각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쯤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부셰르와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라크, 아부무사, 반다르 아바스를 포함해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작전의 목적은 이란의 상업용 선박 공격 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의 해양 방어 체계와 미사일 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대한 공격으로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14일 이란의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기로 한 조처를 중부사령부가 준비하는 가운데 단행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임시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6월 18일 체결된 양해각서 MOU는 이란이 위반한 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 내 전국 방송인 휴 휴이쇼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들은 그 시험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군사작전이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여기에는 이란 중부에 있는 피카세 산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카세는 출입구 바로 근처를 강력하게 타격하기에 적절한 목표물이 될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피카세 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은 대비하라고 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상업용 선박과 영내 국가들을 겨냥해 다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군 공습이 14일 새벽 시간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아랍에미리트 UAE는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UAE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인도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선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조선들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이 손상됐지만 이후 화재가 모두 진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UAE 국적 선박 두 척에 대한 공격으로 지난 7일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 수는 모두 6척으로 늘었으며 이는 미국의 보복 공습을 촉발한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두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 가운데 인도 국적자가 30명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망한 선원 1명 외에 인도 국민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 주재 이란 부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던 중동 국가들 가운데 바레인과 요르단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은 14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4발을 요격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역시 바레인 민간인을 겨냥한 공중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9개 우방국이 유럽을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연합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현지 시각 14일 자정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를 위한 유럽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미사일 경보를 발령한 후 수도 키이우에서는 연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적들이 탄도미사일로 키이우를 공격하고 있다며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으며 도시 남부의 홀로시스키 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른바 자발적 동맹 지도자들이 파리에서 회동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유럽을 위한 순수 방어 목적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속도가 빠르고 요격이 까다로운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서 2일 사이 야간에 발생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3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14일 밤 반격에 나서 러시아 우랄 지역의 살라바트 석유화학단지와 러시아 남부의 아피프스키 정유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디 하비로프 바시로크 토스탄 주지사는 피해가 정유시설 기반과 전력 케이블에 국한되었다며 러시아 석유 정제품의 약 2.7%를 생산하는 이 공장이 며칠 내로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로 개인 15명과 단체 1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B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